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이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연애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들이 연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애를 고려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데 힘이 빠지거나 외로움이 커지거나 혹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연애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노후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와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랑에 대한 시각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청춘 시절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때로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차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후에 연애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연애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이 사람과 함께 나의 남은 삶을 공유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연애가 이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 연애에서의 문제점이나 고려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연애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신체적, 정서적 상태,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관계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쉽게 피로해지거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애에서의 기대나 요구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신중해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노후 연애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되짚어보세요. 연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노후 연애에 대한 신중함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1장 건강 문제와 신체적 제약. 첫 번째 주제는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건강 문제와 신체적 제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겪는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노후 연애를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는 상대방의 건강 문제로 인해 내 연애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말이죠. 이러한 건강 문제는 그저 신체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 위해 연애를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제약은 두 사람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기 어려워지거나 한 사람만의 건강 상태로 인해 두 사람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 문제는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제약받으면 연애관계에서의 기대나 요구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던 커플이 한쪽의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약될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조정 없이 연애를 계속 이어간다면 서서히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건강 문제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겨 걷는 것이 힘들다면 산책 대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더 편안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처럼 운동이 중요한 시점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연애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금씩 조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단지 신체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제약을 겪을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부담은 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쪽이 건강 문제로 인해 자주 병원에 가야 하고 상대방이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맞춰줘야 한다면 그로 인한 감정적 소모는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사소통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만약 한쪽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상황을 너무 무시한다면 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작은 변화라도 신경 써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관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방적인 지원자와 수혜자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연애는 더 이상 두 사람의 행복한 공간이 아닌 힘든 의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서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요가나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보다는 각자의 상태에 맞는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애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건강 문제는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 문제는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연애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힘들어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인으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지원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는 연애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관계의 지속성과 행복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지에 따라 노후 연애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연애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2장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2장에서는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연애를 시작할 때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연애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 요소는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연애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후의 연애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결국 감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원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사용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향한 감정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감정이 점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숨기거나 과장하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숨겨진 정보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애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만큼 경제적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두 사람의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혹은 여행이나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두 사람의 경제적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절약을 중시하고 다른 한쪽은 소비를 중요시한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재정적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절약을 중시하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연애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재정적 협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커플은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거나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일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나 다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퇴직 후에는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점은 재정적 독립과 자립성입니다.
물론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인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쪽이 건강 문제나 다른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노후 연애에서는 각자가 개인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고 필요할 때는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고 만약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용, 여가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연애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커플은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싶다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이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결국 노후 연애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단순히 연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애가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연애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경제적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사람의 경제적 계획을 잘 세우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사회적 관계와 외부의 시선. 3장에서는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 사회적 관계와 외부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는 두 사람의 문제지만 특히 노후 연애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연애는 가족, 친구,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외부 요소와 엮이게 되죠. 이러한 요소들이 연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신중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연애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연애를 멀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의 재혼이나 연상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런 연애를 늦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바라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연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이나 외부의 시선은 종종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나이가 많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또 한쪽이 이전에 결혼을 했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의도하지 않게 두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연애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연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재혼을 하거나 연애를 한다면 그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또는 엄마 아빠도 나이가 많은데
왜 연애를 시작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 노후에는 자녀가 부모의 연애에 대해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새로운 연애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연애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가족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부모의 새로운 연애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거나 재혼을 하게 된다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과 기대를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젊은 연인들이라면 친구들이 서로의 연애를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연애는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연애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친구들에게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반응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잘해보라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너무 늦지 않았나? 왜 하필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잘 맞는 커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거나 둘 사이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친구들 간에 의도하지 않은 조언이나 간섭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연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친구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두 사람만의 행복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곧 감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관계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나이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이나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재혼한 사람들의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결국 사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타협 없이 두 사람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편견과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재혼한 사람들의 연애에서 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주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해와 지지가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연애에서 외부 시선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 시선을 넘어서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기준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며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편견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외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가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4장 감정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 4장에서는 노후 연인 관계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감정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감정이 뜨겁고 모든 것이 좋게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연애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연애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인 변화가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노후 연애에서의 감정 변화와 갈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애의 초기 단계는 누구에게나 달콤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서로가 신선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감정은 어느 정도 변화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인 기복이 크고 상황에 따라 쉽게 감정이 오르내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변화는 더 깊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연애에서는 안정감을 중요시하게 되며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이나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원하는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변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거나 의욕이 없다고 느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기대감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지? 라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 나를 소홀히 하나? 라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관계의 초기에는 다소 불안정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두 사람을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서로의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바라는 감정적인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애에서의 갈등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연애에서는 그 갈등이 더 복잡하고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더 많은 여유를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시간을 보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쪽이 건강상 이유로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서로의 욕구와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여전히 일상적인 갈등 외에도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죽음, 고독, 건강 문제 등의 주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연애의 초점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돌봄과 지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얽히고 복잡할수록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으며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민감해지고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 상처는 더 오래 남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종종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참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억눌린 감정이 결국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는 즉시 사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감정의 치유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천천히 치유해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갈등을 겪은 후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한쪽이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갈등을 해결한 후에는 두 사람 모두가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관계에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노후 연애에서 감정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은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깊어지고 때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깊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연애에서 감정의 변화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연애에서 이런 갈등을 잘 풀어가며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5장. 관계의 변화와 감정적 성장. 마지막 5장에서는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마지막 이유인 관계의 변화와 감정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그에 따라 관계 역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아, 관계, 감정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적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나이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노후 연애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아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나 연애가 감정적인 열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의 미래를 계획하는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물리적인 친밀감이나 활동적인 데이트가 연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활동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 연애에서는 감정적인 성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이나 반응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시간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감정적 성숙은 단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불화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함께 찾는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거나 항상 함께 있지 않더라도 서로가 겪고 있는 감정의 변화와 그것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부족해도 서로의 눈빛이나 작은 행동에서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성격, 생활 습관, 과거 경험 등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갈등을 격하게 해결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화내고 싸우기보다는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 그 갈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문제의 본질을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두 사람을 더 가깝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관계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사람은 개인의 성장이 아닌 공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즐기는 것이나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 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의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와 함께 미술 전시회에 가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등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 사람의 감정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상호 존중과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변화하는 감정이 결코 사랑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쌓여가는 믿음과 존중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감정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두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 연애에서 감정적 성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며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성숙하고 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정적으로 성장하며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연인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입니다. 노후 연애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연애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애는 나이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 배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이유가 단지 경고나 조언이 아닌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준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혼자서 보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채워가고 싶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후 연인 관계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룬 후 결국 행복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 연애는 과거의 상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맞서야 하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후 연애를 준비할 때 그 관계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풍성하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노후 연애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언제나 행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응원합니다.